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동사 내용이 보니까 자, 버튼을 주어로 해서 set background image. 자, 버튼 자체가 UI 버튼 클래스 인스턴스죠. 그러니까 UI 버튼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그죠? 위에 보이는 UI 버튼 클래스에 set background image라고 하는 동사가 정의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문장을 통해서, 그죠? 자, set background, 정확히 말하면 set background image 다음에 for state까지가 동사 내용 이름입니다. 보충은 두 가지가 있죠. button up image 그리고 UI control state normal 그리고 UI control state highlight 이 두 가지 형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버튼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normal은 뭐냐니까 보통 보이는 상태입니다. 보통 화면에서 보이는 상태가 UI control state normal이고, 그죠? 그리고 UI 컨트롤 스테이트 하이라이트는 뭐냐니까 사용자가 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터치를 해서 손가락을 떼게 되면 다시 노멀 상태가 되죠. 그죠? 노멀 상태에 대해서 버튼 앞 이미지를 이 버튼이라고 하는 UI 버튼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대해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사용을 해라 하는 문장이죠. 그죠? 밑에 있는 문장은 뭔가요? 밑에 있는 문장은 마찬가지. 그죠? UI 컨트롤 스테이트 하이라이티드라는 상태, 즉 사용자가 터치한 상태죠, 그죠? 그러한 상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느냐니까 버튼 다운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로서 이 버튼 UI 버튼 클래스 인스턴스의 백그라운드를 이용을 해라, 백그라운드를 깔아라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UI 이미지와 UI 버튼을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오브젝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버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UI 버튼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 속에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버튼 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경우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경우 지금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어떤 이미지로 바뀌느냐니까 버튼 다운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바뀐 겁니다. 프레임은 여전히 동일한 프레임이죠. 이 프레임의 크기가 지금 이미지 크기에 맞게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죠? 지금 UI 버튼과 UI 이미지라고 하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다는 거. 그죠? 겹쳐져서 이 버튼, 눈에 보이는 버튼을 우리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튼의 타이틀을 버튼으로 하고, 버튼 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쓰겠습니다. 버튼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UI 컨트롤 스테이트 노멀로 해둬라. 그죠? UI 컨트롤 스테이트 노멀인 상황에서 타이틀은 버튼이라고 적어주란 말이죠. 한글로 버튼.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버튼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동사냐니까 add target action for control event까지죠. 동사가 깁니다. 세 가지 동사가 지금 한 가지 동사가 세 단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사 이름이 add target action for control event. 그죠? 그리고 이 동사의 보충으로서 지금 세 개가 나와 있죠. 첫째는 self고 두 번째는 add select button tapped 그리고 마지막에 UI control event touch up inside라고 하는 보충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자, 버튼이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이 주어에 대해서 타겟으로서 셀프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셀프를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의 타겟이 셀프입니다. 이 셀프는 누구죠? 바로 항상 여러분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동사에서 말하는 셀프라고 하는 것은 그 동사가 기술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오브젝트입니다. 그게 셀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셀프는 해당 셀프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 그죠? 그 동사는 지금 뭐죠? 위에 있는 이 동사잖아요. 테이블 뷰, number of row,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했다. 테이블 뷰, self row at index pass죠. 이 동사입니다.
셀프가 포함되어 있는 이 동사죠. 그죠? 이 동사가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 지금 같은 경우는 cell to view controller입니다. 그죠?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 오브젝트.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바로 이 셀프입니다. 그죠? 클래스 자체가 셀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의 어떤 동작이 사용자가 터치한다면은 그 터치하는 동작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누구냐니까 대응하는 동작을 진행하는 것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 cell to view controller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란 말이죠. 어떤 동작을 수행하느냐? 수행하는 동작 자체가 바로 버튼 탭드라고 하는 동작을 수행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버튼 탭드라고 하는 건 동사죠. 그죠? 메소드잖아요. 왜 동사는 갈 수 있죠? 뒤에 이렇게 클론이 찍혀 있죠. 클론이 찍혀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죠. 동사 자체가 동사의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동사의 목적어, 동사의 보충으로서 동사가 바로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 자연어가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달린다. 달린다는 동사입니다. 그죠?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달리기는 어떻게 되죠? 그는 명사가 된 거죠. 그죠? 달린다는 동사이지만은 달리기를 한다 할 때 달리기는 명사가 된 겁니다. 동사를 명사로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sSelect입니다. sSelect 역할은 동사를 명사 자리에 집어넣을 때 이용하는 표시입니다. 동사의 보충어 자리에 지금 동사가 바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sSelect에서 붙여주는 거죠. 사실 메모리 상에서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sSelect 자체가 어떤 특정한 메소드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을 지칭하는 포인터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죠. 그냥 동사를 명사 자리에 동사의 보충어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sSelect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정확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for control 이벤트.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버튼 탭드라고 하는 동사가 호출될 것인가? 그 이벤트를 지정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UI 컨트롤 이벤트 터치 앞 인사이드라고 하는 이벤트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벤트가 바로 이 버튼이라고 하는 UI 버튼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발생할 경우 셀프로 하여금 버튼 탭드라고 하는 동사에 정의되어 있는 동작을 수행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보면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래밍 문장들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영어 문장이에요. 그냥 영어 문장이고 영어 문장을 조금 특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특이하게 표현을 하느냐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만한 능력이 아직까지 못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아직 자연어 수준의 미적인 수준에 이르는 인공 언어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하고 난해하게 보일 뿐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연어하고 똑같습니다.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왜냐? 자연어를 보고 뺏긴 게 인공 언어이기 때문이죠. 인공 언어는 자연 언어를 모방한 거예요. 과학은 뭐죠? 과학은 자연을 모방한 것이 과학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에 대해서 액세서리 뷰, 셀에 대해서 액세서리 뷰를 버튼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나요? 이 셀은 뭐죠? 셀은 UI 테이블 뷰 셀의 인스턴스 오브젝트죠. 그리고 UI 테이블 뷰 셀의 클래스에는 뭐가 정의되어 있다? 액세서리 뷰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액세서리 뷰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뭘 담은 거예요? UI 버튼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버튼을 담은 겁니다. 그죠? 이 문장도 다시 보시면은 셀이 주어고 액세서리 뷰가 셋들 메소드입니다.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이고 그리고 이퀄 자체가 비동사이고 버튼이 보충어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어의 구조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자연어 구조를 그대로 뺏겨 온 거니까. 자, 셀이 주어이고
주어이고 액세서리 뷰가 동사이고, 그죠? 이게 끝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은 자, 셀 액세서리 뷰까지가 전체가 지금은 주어이고, 그죠? 그리고 이퀄이 동사이고 버튼이 보충어이죠. 근데 주어 자체가 다시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종속절인 경우. 보통 자연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 자체가 문장이 긴 경우, 주어 자체가 하나의 절인 경우, 이 절은 뒤로 넘겨버리죠. 그리고 앞에 주어 자리에는 가주어 it을 넣게 되죠. It is said that, 뭐 it is believed to b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인공언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쳤으니까 그냥 이렇게 원시적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동작이 뭐냐니까 인덱스 패스의 로를 가져와서 나머지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인덱스에서 리스트의 로를 가져와서 로 타이틀에 담고, 그 다음에 셀의 텍스트 라벨에 텍스트에 대해서 로 타이틀을 담고, 그죠? 리턴 셀 하면 셀이 이제 셀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테이블 뷰는 셀을 하나씩 그려 나가는 겁니다. 맨 위에서부터 셀을 하나씩, 로를 하나씩 로 하나마다 매번 매로에 대해서 이 동작이 수행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금 테이블 뷰를 보시면은 이 셀이 하나, 제주, 고산자, 과학, 기술 하나, 둘, 셋, 넷 쭉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개, 나중에 수백 개, 수십 개, 뭐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수십 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 수십 번을 이 동작을 호출해야 되겠죠. 수십 번에 걸쳐서 셀 for row at index pass라고 하는 동사를 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셀을 하나씩 그래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고 있는 거죠? The Q, Reusable Cell with Identifier 해서 셀을 재활용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재활용해서 이용하니까 수십 번 그릴 필요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그리면 나머지는 계속해서 활용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출되는 방금 봤던 호출되는 동사를 보죠. 버튼 탭 들어오는 동사. 자, 이 동사는 언제 호출되느냐, 이 동작은 언제 호출되느냐니까 사용자가 셀에 대해서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할 경우 이 동작이 호출되는 겁니다. 그 터치하는 동작이 뭐죠? UI 컨트롤 이벤트 터치업 인사이드라고 하는 동작이죠. 그죠? 이 지금 글자 이걸 잘 봐두세요. 왜 잘 봐둬야 되냐니까 나중에 인터페이스 빌드로서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낼 거예요.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때 인터페이스 빌드에도 이 UI 컨트롤 이벤트 터치업 인사이드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봐두시라는 거예요. 자, 터치할 경우 호출되는 동작이 뭐냐니까 이 동작이죠. 동작 자체가 간단합니다. 자, UI 버튼 해서 UI 버튼 샌더,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터치를 했으면은 터치하면은 이 터치했다는 것을 바로 샌더가 되어서 날려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사 내용을 보면은 동사의 보충으로서 ID 샌더라고 되어 있죠. 이 샌더가 누구죠? 바로 사용자로 하여금 손가락 터치를 당한, 그죠? 터침을 당한 상당히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터치라는 동작을 당한 그